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5%가 넘게 하락이 됐어요. 5.5% 하락이 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7%가 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자, 하락이 된 이유는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던 얘기들인데,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뭐 많이는 아니에요. 원래는 뭐 한 0.5 정도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전쟁을 하다 보니까 0.25 정도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속도를 좀 내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에 대한 또 불안한 그런 이슈들이 좀 계속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앞전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뭐 5% 빠진 거는 뭐 괜찮아요. 요거 빠져서 뭐 조정을 받고 또 자리를 좀 매김하면서 상승 준비를 해준다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5% 빠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잘 올랐던 코인들이 막 10%씩 13%씩 하락되는 모습을 어제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어제 많이 올랐던 요 코인들을 찍어보면은 하락률이 엄청나죠. 그쵸? 고점 대비, 이번에 찍었던 상승 고점 대비했을 때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이제 어떻게 이해했냐면, 어차피 금리 인상 얘기는 비트코인이 이때, 그리고 하락이 됐을 때 있죠. 요 이제 2월, 1월, 요 때도 계속 나왔거든요, 내용은. 저 때도 계속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제 이렇게까지 하락으로 밀어버릴 만한 근거거리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어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비트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던 시기가 3월 14일에 본격적으로 상승 포인트를 줬습니다.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러면서 비트코인도 올랐고 이더리움도 올랐고 그동안에 모든 코인들이 덩달아 올라가는 눈높이 모습을 좀 보여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승이 될 때 너무 조정이 없이 가다 보니까 이거 좀 조정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금리 인상 얘기 때문에 하락은 됐지만 민감하긴 해요. 비트코인이 금리에 좀 민감하기는 한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하락으로 밀어버릴 구간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미 그냥 상승한 거에 대비해서 조정을 한 방에 그냥 받아버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계속 올랐으니까 쉬었다 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좀 생각하는 동시에 다른 코인들을 또 놓고 보니까 다른 코인들의 포지션이 조금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진리카, 이번에 잘 올라갔던 진리카는 잘 버텨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 뭐 도치코인이라든지 16% 빠져버렸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웨이브 깨졌고, 그 다음에 리플도 내려오고, 리어, 뭐 솔라나, 이번에 어쨌든 좀 수급이 잘 나왔던, 상승세가 잘 나왔던 코인들까지 이렇게 시세가 좀 꺾이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을 다 살펴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너무 과한 상승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조정은 아무렇지도 않다. 왜? 어차피 출발점이 여긴데 여기까지 다 빠진 것도 아니고 뭐 고점 대비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살짝 배가 아픈 건 있지만 바닥까지 내려오진 않았지 않았냐. 자, 이게 이제 다른 것도 엠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1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13원에서는 놀아주고 있잖아요. 이 19원까지는 찍고 내려왔지만, 그죠? 자, 리스크 같은 경우도 출발 시점이 2,500원인데 그래도 지금은 바닥까지는 안 내려와 줬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급상승된 코인들은 조금 더 밀렸고, 천천히 조정받으면서 우상향이 됐던 코인들은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조정을 받을 타임이 왔다, 이렇게 조금 받아들였습니다. 또 모든 코인들, 뭐 메이저나 알트 코인들 할 것 없이 대부분들의 모든 코인들이 그런 모습을 좀 띠고 있어서 올라갔다 바닥까지 다 내려온 애들은 없어요. 그쵸? 3월 이제 14일 기준자로 해가지고 다 보시면은 바닥으로 내려온 애들이 없습니다. 뭘 갖다 찍어봐도.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 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은 있고, 그동안에 조정 없이 너무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요 정도는 좀 감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상승하면서 3월 14일 이후에 상승하면서 한 번, 여기 두 번, 그쵸? 조정을 두 번 받았습니다. 두 번 받고 14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다른 코인들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막 무너지는 시장, 그러니까 전처럼 고민할 구간은 아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장세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이번에 박스권 돌파됐다가 약간 눌림이 발생되는 구간인데, 아직도 밑에 있는 코인인데 이게 이제 살짝 갔다 왔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또 해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뭐 좀 기다려 볼 수도 있겠다. 왜? 완전히 다 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4,800만 원까지 다시 떨어진다면은 모든 코인들도 밑바닥을 다시 또 치는 그 날이 오겠죠. 그렇지만 그 구간이 오지 않는다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을 좀 노리고 5,400을 오늘 장중에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조정으로 보자라는 거죠. 사실 이제 5% 빠진 거에 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안 나왔어요. 그쵸?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뭐 급격히 이렇게 빠졌던 이런 애들하고 비슷해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시장이다, 아니다라는 관점보다는 결국에는 그냥 뭐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추세 상단을 맞고 좀 조정을 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맞는 것 같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뭐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금리 인상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은 이제 지속 중이고 ING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거부터 우리가 좀 맞았던 부분이고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연준에서 어떤 발표된 내용이 사실상 이제 좀 좋은 쪽으로는 안 됐어요. 그쵸? 어쨌든 그러면서 뉴욕 증시하고 비트코인 시장에 약간의 좀 데미지는 준 상태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오늘 기준으로 뭐라고 봐야 되냐? 악재 소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예, 어쨌든 뭔가 내용이 나오면서 어, 가격이 하락이 됐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아들였다, 해소시켰다, 이렇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어제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다 밀렸던 거에 대한 반등이 시작이 될 건데, 이 반등은 찐 반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른다. 대신에 다음 주 월요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5,400 구간만 좀 돌파를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5,400도 안 올라가고 5,400 맞고 막 밀린다든지 추가 하락이 된다면 5,200만 원까지 밀리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5,200까지 빠진다 그래서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굉장한 데미지를 받는 구간은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좀 소화할 수 있다. 결국에는 3월 14일까지 14일에 요 4,800만 원까지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괜찮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지금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절반 정도 조정받았네 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대놓고 비트코인 뭐 봉쇄시켜 버리겠다, 비트코인 폐쇄하겠다, 상폐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뭔가 이렇게 소멸하려는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 시장으로 인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홀딩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게 어제 뭐 예를 들어서 리퍼리움이 13% 밀렸는데 오늘 10% 올라가죠. 그쵸? 이게 아마 오늘 일시적인 반등이라면 윗꼬리를 달리고 밀릴 가능성은 있어요. 자, 비트코인 SV도 마찬가지고, 그쵸? 리스크도 다른 애들 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안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거래량이 안 나왔죠. 그쵸? 얘뿐만이 아니고 다른 코인들도 똑같아요. 썬더코어도 9%가 밀렸는데 뭐 거래 없이 그냥 잘 반등 나오고 있고요. 룸네트워크도 그죠? 14%가 밀렸는데 평균치 거래량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골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모든 코인들이 외부적인 효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밀렸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냥 조정이 나왔다. 요 두 가지 내용으로 모든 거를 조금 좀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렇게 하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락을 지켜준 카이버 네트워크가 있는데, 카이버 네트워크는 지금 상승 유지 중인 코인으로서 이 두 달 동안 넘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3개월 차가 됐네요. 그쵸? 3개월 차. 이 얘가 이제 1월 25일 날 올라갔으니까 2, 3, 4. 그쵸? 3개월 차에 들어갔는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코인으로서 굉장히 강하다. 그다음에 진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갔던 코인들이 다 망가지는 시점이다. 아니면은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비트코인이 옛날처럼 이렇게 많이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꼭 여기 이만큼 가야 팔아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오른 폭이 이만큼인데 다시 얘가 이만큼 크게 눌려버린다면 데미지가 엄청 크겠지만, 지금은 바닥에서 살짝 올라가고 조정을 받았을 뿐인데 우리가 흔들릴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흔들린다고 한들 늘 나왔던 얘기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그래서 앞으로에 나올 비트코인의 이런 큰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크게 올라가고 나서 위에서 뭔가 붕괴 시점이 잡힐 때 끊어주는 걸 좀 생각하고는 있는데, 지금 자리도 그냥 저는 오히려 주워 담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또는 홀딩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데 절대 쉽지 않다. 100% 중에 1%는 즐겁다. 언제죠? 수익 먹고 빠질 때. 그리고 수익 먹고 빠지고 나서 뭘 살지 고민할 때. 그때가 제일 즐겁고, 나머지 99%는 인내가 필요하다. 힘든 시간을 거쳐야 수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과대하게 상승된 구간인가 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빗대어서 어, 오늘 그 밤에 나왔던,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왔던 금리에 대한 부분, 연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고한다면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